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에는 계속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15도 안팎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6도까지 기온 쑥 오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흐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보이며 공기질 쾌청하겠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금요일 대구와 포항의 기온 11도, 안동은 9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25도,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며 일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3월 포항 제철소의 설비 정비를 맡을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납품 규모도 축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지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설비에 대한 정비는 협력사 12곳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포스코는 기계 전기 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해 제철소 정비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고용은 대부분 승계되지만 150명에서 200명이 소속된 정비 협력사 12곳이 600명에서 1000명을 보유한 기계정비 자회사 2곳과 전기정비 자회사 1곳으로 통합됩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 정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비 협력사의 현재 직원들 채직률은 매년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3년이라면 25%가 퇴직은 4분의 1이 다 퇴직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 12개 협력사들에게 각종 자재를 납품해온 포항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입니다. 정비 자회사 설립으로 포스코 납품 시스템인 N2B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가 의무화돼 납품 기회가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기존의 12개 협력사들과 거래해온 포항 소상공인과 거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거래했는 회사들 다 그냥 다 조사를 해봐라.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거래인지 다 조사를 해봐라. 그걸 전부 다 자회사에다 넘겨라. 그 부분 그대로 보장을 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포스코가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명문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12개 정비협력사 중 자료를 제출한 6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납품업체는 모두 264개, 거래 규모는 16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12개 정비협력사로 확대할 경우 거래 규모는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내 구도심 상권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현재 포항 중앙상가 점포 가운데 40%가 비어있고 기존 점포들도 해마다 매출이 줄어들어 점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중앙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고 옛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북구청 신청사가 옛 북구청 자리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섰지만 상권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공립교육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선을 든 초등학생들이 한국어 동요에 맞춰 율동을 따라합니다. 선생님과 단어를 반대로 말하는 게임을 하며 한국어 단어도 외워봅니다. 위, 아래, 너무 잘하는데? 중학생 수업에서는 책 읽기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큰 목소리로 한글을 읽고 받아쓰기로 실력을 점검합니다. 국적도 나이도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경주의 다문화 학생은 올해 약 2,000명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소통 문제로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그냥 엎드려만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되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을 못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립 한국어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어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 생활 방식을 가르칩니다. 한국어 습득 능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국 학교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원래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달 뒤 수료를 앞둔 일기 학생 70여 명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다양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 조금 더 배우면 뭐 하고 싶어요? 서울에 가서 나누고 싶어요. 피자 만들어서 요리사 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기준 16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교육 방식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로 폐쇄됐던 입원실을 이달부터 전면 개방해 내과, 정형외과 등 전문 과목별 입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24시간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내과 필수 의료장비인 위내시경도 확충해서 내시경을 위해 육지를 오가던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가야 지배층의 무덤이 있는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유네스코 산하자문기구가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우리 역사의 한 축인 고대 국가 가야가 세계적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유네스코는 그제 가야 고분군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 심사 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의 심사 결과인 등재 권고를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등재 공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이번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가야 고분군은 1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 유산입니다.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등 경북 한 곳을 비롯해 경남 5곳, 전북 한 곳입니다. 고령군에 따르면 이코모스는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리적 분포와 입지,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후기 가야 사회를 주도했던 과거 대가야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게 되면 가야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 가치와 또한 대가야에 대한 어떤 고령을 알리는 그 계기는 얻은 것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재를 기해서 우리 대가야 고령이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지난 201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난 2019년 7개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뒤 지난해 6월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의장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기됐고 러시아가 의장국을 사퇴하면서 후임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어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등 모두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덕군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부 경북도와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로징어 금어기 위반과 어린 물고기 및 암컷 대게 포획, 무허가 무면허 어업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영덕 누리호와 국가어업지도선이 투입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가 어제 개막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1월 산에서 난 질 좋은 산나물을 저렴한 산지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거의 사라진 봄나물을 해발 고도가 높은 영양에서 산나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양 1월산의 청정 공기 속에 자란 싱싱한 산나물이 좌판 위로 우수수 쏟아집니다. 쌉싸래한 나물향으로 가득한 장터에는 평일인 축제 첫날부터 인파가 북적입니다. 봄 한철 맛볼 수 있는 산나물을 구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출발한 방문객도 있습니다. 부산에 오늘 5시에 일어가고 집이 멀어서 1시간 와가지고 그래 관광차 타고 와 그래 여러 가지로 구경 잘하고 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너무 좋네. 상인들도 들뜬 마음으로 멀리서 온 손님들의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줍니다. 어느 때보다 올해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더불어 여기 산골 마을에 축제 분위기예요. 산나물 장터뿐만 아니라 영양 읍내 곳곳에 조성된 산나물 테마거리, 산나물 고기구이터, 플리마켓 등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영양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청군과 어수리, 취나물 등 갖가지 산나물을 배합해 개발한 크로켓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양 왔을 때 가장 아쉬운 게 영양을 들렸다가 나갈 때 사갈 게 고춧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간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축제 기간 1월산 높이 1219m를 의미하는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산나물 채취 체험장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정말 청정 환경에서 자란 산나물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우리 다양한 체험도 경험하시고. 영양 산나물 축제는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방역 단계가 주의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청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는 3곳으로 늘어났고 검사 결과 유전형 5형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경상북도와 시군은 가축 사육 농가의 방역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과수냉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품목별로는 사과와 포도, 자두, 복숭아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경북의 과수 피해 면적은 3,441헥타르로 이 가운데 사과가 1,105헥타르, 포도 1,000헥타르, 자두 718헥타르, 복숭아 512헥타르, 배 69헥타르 순이었습니다. 밭작물은 피해 면적이 75헥타르로 집계됐으며 감자가 54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올봄 유례없는 농작물 냉해가 발생하자 피해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지역 과수농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이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떨어지면서
보험금을 받아도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장 금액을 원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낮에는 계속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15도 안팎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6도까지 기온 쑥 오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흐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금요일 대구와 포항의 기온 11도, 안동은 9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25도, 포항은 22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일본 동쪽 해상에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고령 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고령 24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1도, 김천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5도, 김천 2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9도, 청송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5도, 청송도 25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일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